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1월 15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보름째인데요. 전체 인구의 80% 가까이가 백신 접종 마쳤습니다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0명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2,000명대 이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젯밤 9시 기준으로요. 서울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였다. 이게 맞습니까? 네네, 일요일은 그렇습니다. 이 이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지난번 확진자 일상회복 들어간 이후로 이제 접종 이동을 하거나 접촉도 늘었고요. 이제 그런 예상했던 바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가 주로 이제 접종을 좀 빨리 시작했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떤 돌파 감염이 특히 이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청소년, 18세 이하 아이들, 특히 이제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고3들 맞았고 또 고1, 2들은 좀 더 통제가 되는 데 비해서 이제 중학생부터는 좀 더 어렵고 접종률도 낮기 때문에 주로 이제 18세 이하 아이들로 좀 많이 생기고 특히 중학생부터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60세 이상의 어떤 돌파 감염 그리고 미접종 숫자가 많은 학령기 연령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들 쪽으로 그리고 60세 이상은 돌파 감염이 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아지더라도 위중증 환자나 이런 사망자 수가 이렇게 그래도 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토요일 집계 봤더니 이 사망자 수도 지난 1월 초 이후에 가장 많았다 그러던데요. 네네. 청취자분들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위중증 사망자가 늘고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네, 이제 위중증의 이제 절대 숫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숫자는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누적 치명률이라든지 위중화율은 그렇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확 늘지는 않은데 워낙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요. 특히 이제 위중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돌파 감염 발생하는 연령대가 주로 뭐 60대, 70대, 80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위중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위중화율이 늘어버렸고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집단 발생이 좀 생기면서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돌파 감염이 주로 이제 요양병원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위중증 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수라든지 의료 인력 이건 어떻게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전체 중증병상이 좀 수도권이 좀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환자 치료하는 중증병상을 언제까지나 계속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명령 내렸던 거가 이제 준중환자 병상을 좀 내렸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가 좀 나아졌을 때 얼른 다른 같은 병원 내에서 병상을 옮겨서 다른 중증 환자를 얼른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병상의 효율화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 확보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정은경 청장께서 12월 중순 일상회복 2단계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전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중증 환자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이번에 확진자 늘어나는 양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생기면서 그쪽에서 위중증이 주로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이제 하나는 일단 추가 접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접종 속도를 최대한 빨리 맞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집단 감염이나 어르신들 발생하는 주요
경로를 보니까 되게 예. 종사자를 통한 게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종사자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예. 주 1회 비수도권은 주 1회 또 수도권은 주 2회 의무적으로 PCR 검사도 하고요. 네네. 이제 검사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빨리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돌파 감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리하고 과거에는 뭐 외부 어디 가거나 다중 만나는 것도 좀 조심하고 했는데 예. 이제 접종 맞고 이러면서 그것도 좀 풀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네, 반장님 그리고 요즘 그 미국의 머크사 거, 화이자사 거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투약하는 거.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한 것도 유럽에 승인이 되기도 했고요. 국내 이 치료제들 도입되는 건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허가된 것은 이제 경구용은 아니고 주사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크나 화이자에서 하는 건 이제 먹는 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은 당초에는 지금 2월경까지 도입하기로 했는데 뭐 좀 그 해외에서도 이제 그 승인이 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더 땡겨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는 개발 약들은 아직 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예. 네. 자, 그리고요. 자, 얀센 백신 맞는 분들이 특히 돌파감이 많은 것 같고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또 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 방금 말씀하신 종사자들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이 돌파 감염 이거 위험 노출된 분들이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 얀센 같은 경우가 한 번 맞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면역 역학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얀센을 맞은 사람 무조건 추가 접종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접종도 지금 돌파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50세 이상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하는 걸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4주 땡겨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스크 무조건 잘 쓰고요. 기본적으로. 네네. 산밀 환경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고 환기도 좀 잘 하시고.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50대 이상 추가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거는 질병청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확정이 되면 그 질병청에서 아마 별도로 또 발표할 겁니다. 아직은 논의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까 요즘에 이 확산세가 접종하지 않은 연령대요. 특히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 백신 접종 지금 예약률도 3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10대 학생이 백신 맞은 후에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좀 걱정스러워서 이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지금 집단살해 학교 중심으로 하는 집단살해 발생하는 것도 8월에 44건이었던 게 지금 10월에는 99건 거의 100건을 넘어가고 있고요. 또 한 번 발생한 숫자도 지금 한 건 발생하면 한 3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8.5명 또 발생률도 8.5명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접종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자주 가는 학원 뭐 이런 데서 또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접종을 했을 때 실익이 좀 높아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가급적 접종을 좀 하도록 하고 또 특히 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는 문제를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잘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중순 됐고요. 이쯤 되면은 보통 해마다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일상회복 조치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행사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시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동창이라든지 동호회들도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들은 행사는 아닌 거죠, 이런 거는?
동창 동호회는 절대 행사가 아닙니다. 예. 사적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끔 이제 시민 국민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 특히 회사나 이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행사이고 어떤 게 사적 모임인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 공식적으로 하는 무슨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행사로 인정하지만 예. 뭐 동창회 모임 뭐 이런 것들은 사적 모임으로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연말 되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분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 이제 특히 이런 모임, 사적 모임이나 이런 거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반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모임 이런 상황에서 꼭 지켜야 될 방역 수칙 이거 좀 어떻게 하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이 제일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연말에 그런 모임도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최소한의 생활 방역 수칙,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 수칙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추가 접종 대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예약해서 접종하시고요. 예. 특히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는 절대로 방역 수칙 지켜서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어르신들 면회하거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안 가시도록 그런 기본적인 수칙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양 중수본 방역총괄 반장이었습니다.